안산시민신문 편집국장 박성진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우리 고장을 이끌어갈 시장과 시도위원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시 의회 민경식 의원이 불치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오늘 중앙동 삼성동 지역의 시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비록 임기는 1년 남짓 남았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될 시의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지역의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회에 참석하신 세 분 후보자께서는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는 흑색 선정성 의혹 제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경과 정책에 의한 공정하고 품격 있는 토론으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후보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신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호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병주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이용식 후보를 추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에 대한 미리 나누어 드린 공통 질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개별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후보자들이 각각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상호 토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시간 반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드리면서 후보자들의 제한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이 20초가 남았을 때 저희들 앞에 모니터에서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10초가 남으면 경광등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께서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언 순서도 질문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를 각기 달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별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의 2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김병주 후보, 이용식 후보, 김정희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김병주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번뇌가 좀 있었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련의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민경식 선배님의 갑작스러운 유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네 형님 그런 분의 일을 보고서 이번 선거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선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챙기고 또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수년 동안 지역에서 사회 활동이나 또 제가 학원을 경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역의 교육 문제나 기타 등등의 현안 문제를 나름대로 경험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저는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중앙동, 삼성동 주민들께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육권 이용식입니다. 네, 방금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경식 의원께서 지병을 유혹으로 가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원도 시민 중앙동과 삼성동은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도시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20년, 한 3년 정도 각종 우리 지역 사회활동, 또 봉사활동,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 또한 학교, 대학에서 7년간을 강의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낙후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민이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의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맹시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꽤 전에 자본상자들 몸 상당히 보기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양념 보고 다른 쪽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까봐 참석 안 하다가 참석하게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일 삼성 중앙동이하고 이번 시군 보궐선거에는 2010년도에 치렀던 고민식 의원께서 참 안타깝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자꾸 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자꾸 하시는 바람에 다시 재보궐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민식 의원의 고연을 눈보입니다. 저희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차점으로 낙선되고 누군가가 이 지역에 일을 해야 되겠기에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해서 우리 지역에 꼭 큰 일부장 되어보고 싶고 또 이 낙후된 우리 중앙동 전도심에 한 몫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뜨뜻하고 정직하고 활기찬 우리 의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도로변을 처음 해보니까 참 한편은 떨리고 또 배워가면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좀 먹었습니다만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에 진실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계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약속을 하셔서 토론에 나오셨다고 조금밖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지금 우리 올레 TV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9번이죠. 차라리. 예. 그래서 원래 TV에서 아마 월요일부터 원래 장면들이 방영이 될 겁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이 출마하신 변을 소감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그 워밍업 하는 순서로 후보들이 약간 따가워할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본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질문이라도 세 분 다 공이 똑같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후보당 2분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용식 후보, 김정희 후보, 김병주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후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용식 후보께서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발족한 뒤 계속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회장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자원봉사가 제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년 전에 향자원봉사회라는 단체, 한국자원봉사가 결성 창립되기 이전에 이미 향자원봉사회를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 가장 세대, 그리고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력을 토대로 해서 지난 6년 전에 조례에 이 양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한 8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일찍이 그러한 자원봉사단체의 창립을 인정을 받아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이 자원봉사 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원봉사 센터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요 앞에는 이 연임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회장님들 중에 할 분이 없는 관계에서 그러면 한 번만 더 한다. 이래서 사실은 연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김정희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후보께서는 이미 CEO에 진출한 한홍문 의원과 지역 기반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앙동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동 출신이 진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도 시원 수배를 할 때 우리 지금 인쇄 중앙 삼성중앙이 같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차점으로 이렇게 1, 2 당선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클 때야 지금은 행정구역이 삼성중앙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양산읍, 호계리, 신길이, 다방리, 보건리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고 놀고 할 때도 거의 없고 양산시장통, 남부시장 저쪽으로 우주사 한번 다니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 등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등기에 소선거구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선거구제고 또 우리 남부동 중앙동 쪽에서도 삼성동 사람이 다 중앙동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말보다가 실천이 앞서는 그러한 일꾼을 뽑아야만이 우리 운동심 살리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그럼 중무선거구제를 안 했어야죠. 그걸 잘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후보께서는 일찍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간에서는 정치적 신념 없이 단순히 출마를 위해 이 당 저 당 문을 두드려 왔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뭐 옆에 계신 두 분도 다 고향이시고 저도 여기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리다면 어리지만 40 정도의 이제 이런 지방정치를 해보다 나섰을 때 너무나도 난관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선후배 간의 연동서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의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비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도권 내에서 정말로 힘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에 또 그 주위에 제 친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더 좋은 만남을 가져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제가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중심에는 제가 중앙정치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이념 논쟁의 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중심에 서서 우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제 모든 것을 내놓고 해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어떠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께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출마의 명과 개별 질문을 마쳤는데 박수는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개별 질문은 사실 뭐 후보자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질문인데도 우리 새 후보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역의 현황과 관련되는 공통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의정활동의 기본 자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김정희 후보, 이용식 후보, 김병주 후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데서 밀접한 관계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관과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재정에 대한 조례 제정하고 이 부분에는 서로 우리 지평부야 또 견제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의 업무는 어떤 뭐 어깨에 힘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해 그 일은 기초의원이 동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양산시 때문에 시 전체에 하나를 두고 그 일을 봐야 되겠고 또 동해 일은 기초의원이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동장님에게로 통해가지고 시로 올라가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초위원은 거기에서 올라가서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어떤 하는 이런 지휘대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의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휘원이 된다면 투명한 어떤 행정에
어떤 거울 같은 이러한 감시 감독과 철저한 주민의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예, 의회는 이미 의회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례 재정권, 또 행정 사무감사권, 그리고 예산 승인권이 있는데 이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등따라서 우리 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물론 어떤 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금 정말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록 집행부의 이 책임을 떠넘겨야 될 것이 아니고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의회 의원도 거기에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무조건 우리가 어떤 그 예산을 올릴 경우에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비록 집행부에서 예산이 작게 올라갔던 치더라도 예산을 올려줘야 될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정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수동적인 예산 심의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그러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의원의 기본 자체에 있어서는 확실한 소신, 특히 이번부터는 실시되는 이 무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우리 시의원들은 그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신과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의회상을 정립하고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방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앙 정치하고 분리를 해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방에서 해결하고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역할과 기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초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시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초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정신적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삼성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주 후보, 김정희 후보, 이용식 후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주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요, 가장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합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원도심 지역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정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 상태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도심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 또 주거와 문화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그 양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100년의 전통을 가진 양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까지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해봤지만 지금까지도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원도심 개발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간 불이 켜지니까 즉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토론이 아주 성숙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정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중앙동과 삼성동을 보면 참 이거 제일 시급하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입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 문제고 또 그거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사전에 어떤 그 계획이 많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이 부분은 저도 그 위원으로 그 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서로 양보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야 원도심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가 기존의 상권을 살려가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이런 차원으로 서로 그 문화적인 차원으로 살려야 되겠고 또한 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많은 외부 사람이 유입돼 가지고 양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시급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우리 제2청사 쪽에도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우리 북정동에도 보면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건별로 사실은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사실은 북부지구 재개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근 7년을 지금 이끌어오면서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된다. 인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개발을 통해서 그 많은 주민이 유입이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적 기반 시설을 일부 부담한다 손 치더라도 이 전체적인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투자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실은 부담은 됩니다만은 지금 저는 우리 중앙동에서 가장 급하게 이건 뭔가 수정이 좀 돼야 될까라는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이 지금 우죽순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원룸은요, 우리 사회 공동체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이게 저해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주의적인 분들만 다 거기 살기 때문에 옆주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원도심 언젠가는 북부지구 재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오면서 삼동, 남부동으로 넘어오면서 평풍같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가 재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원룸이 들어옴으로써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측면을 볼 때는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삼성도의 부족한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 수영장, 헬스 이 부분을 하는 정도는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동과 삼성동 지역의 밑바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산시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용식 후보, 김병주 후보, 김정희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식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시적 경제보다 미시적인 경제를 살린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먼저 상대적으로 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또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선제되어야지만이 이뤄가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장님 공약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동아파트에서 5성 목재로 또 1077호선이 가는 지방도까지 이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의 인구와 우리 그 상권이 되어 있고 또 남부시장이 있는 지역 간에 서로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기본적인 이 경제가 발전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지금 우리 제2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 상주하는 인구가 8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이. 이 80여 명이 그 주위를 경제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그 어불성설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에 8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인원을 더 정축해서 바로 더 신설을 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제2청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부시장 또 우리 특히 삼성동에서도 오는 버스 노선 또 배차 시간 이런 것도 또 전부 다 좀 더 이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김병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 또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경제 활성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경제 맵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상가 형성을 보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리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 부분을 보면 또 변해 보면 지금 그 등산복 매장이 이렇게 잘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나 관계기관에서 홍보와 알선을 통해서 전문적인 매장이나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질이나 장소가 좋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저희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의식 변화, 교육,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극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늘리고 또 가능하다면 세제 지원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서 이 지역 경제가 소극적으로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뭐 너무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전에
이게 사고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원도심 앞서 아까 써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원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어떤 어떻게 해야 이 밑바닥 이 경제 잘 사느냐 하는 이 부분은 첫째는 우리 이 토착민들이 먼저 살려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합심을 하고 또 잘못된 좀 노후된 그런 부분들은 또 도색도 좀 하고 좀 자기 자신 자기 집 앞도 좀 쓸고 깨끗하게 하면서 외부인들이 우리 양산시 중앙동으로 원도심 쪽으로 몰려들 수 있게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시의 예산을 가지고만 하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착민들이 먼저 노력하는 결과에 의해서 또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번 가서 어떤 재정도 보고 우리 원도심에 투자해가지고 토착민들이 어떤 우리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외정 활동을 하면서 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생활운동 그런 거 모릅니까, 그죠? 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필요하지. 꼭 투자를 해가지고 길을 닦고 넓히고 막 이쪽에 길 닦으라고 사람들이 이 문제 말하고 해야 되고 이 투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첫째는 내후도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우리 토착민들 주민들과 생각해가지고 오고 싶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최근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정희 후보, 김병주 후보, 이용식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천제도가 있을 때 저희가 저는 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봉사활동 많이 했으면 공천 안 주겠나 싶어서 갑자기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출마를 내가 공천을 지위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큰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인데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여기가 한나라당 같으면은 한나라당에 다 내 몫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천 주소 이랬는데 막상 공천을 또 올려놓으니까 당에 가서 잘 비벼야 이 공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에 떠져가지고 바로 거기서 무력했나면 나는 그 공천을 안 주면은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하고 바로 탈당해가지고 탈당했다고 어디 우리가 뭐 당이 떠나갑니까, 그죠? 탈당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차점으로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공천제 폐지는 아주 법제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참된 사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천으로 옮기고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 말은 할 줄 몰라도 진정성이 있고 주민 옆에 가서 주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못 이기고 이 말주변이 많이 없다고 그렇지만은 일은 잘합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하기에는 공천도 못 받고 이번 이 기회도 딱 제인데 딱 맞도록 준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가슴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개별 질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주관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좀 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공천의 벽은 정말 한없이 높았습니다. 정말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천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만 받으면 끝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요, 뭐 이제 공천을 받는 분들은 또 받는 대로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또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의원은 상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 역량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 현안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여야 정당을 나누어서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대통령을 만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챙기고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양산이 최고로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선봉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양산시 의회 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될 수만 있다면 폐지해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감론을박합니다. 이 부분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유권자는 어떻게 앉아 생각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면은 지방자치 정당 공천하면 정당 전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반 유권자들한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을 해주는 1차적으로 공천을 할 때는 한번 어떻게든 간에 검증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또 조치하는 부분들은 이제 엮이는 부분들은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에 개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지방정세에 맞춰서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같은 당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당의 우리 중앙당의 어떤 그 역량에 의해서 이것이 의결되는 그런 엮이는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저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볼 때는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지역 주민의 뜻에 더 기울이고 더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자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으로 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후보자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호 토론 순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 각 개인에게 5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상대방을 정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질문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이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자르고 또 다른 질문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답변하는 사람 위주로 가면 그건 좀 자기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거는 후보자들이 잘 알아서 요령 있게 5분을 쓰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좀 찜대기나
어떤 일방적인 추궁, 또 확인되지 않은 비난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병주 후보, 이용식 후보, 김정희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요령은 잘 아시겠죠? 5분 동안 김병주 후보님에게 시간을 그냥 드립니다. 예. 그럼 자유롭게 알았어요. 혼자 말씀 다 하셔도 되고 다른 후보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김병주 후보께서 먼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못다한 얘기를 잠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 질문인 이 공천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병폐가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병폐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공천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유권자인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산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용식 후보님과 김정희 후보님께 만약에 시의원이 되시면 우리 지역의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 후보부터 말씀하시면. 예, 백년지 대개인 교육 정책을 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제일 참 긴장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서도 원도시 및 중앙삼성 지역은 교육 행정의 1번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김병주 후보가 지금 운영위원장인 양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다 할 정도로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존폐의 위기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는 하루빨리 우리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재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부터 먼저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학교의 특성화를 통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데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우리 양산고등학교는 정말 우리 지역의 명문으로 지금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교육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서 이 명문고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의 우리 지금 시세들이 맞벌이 부부로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육아 부분입니다. 그것은 육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공립 이 유치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 정말 서민경제에 또 맞벌이 부부들이 큰 걱정 없이 정말 자기가 가진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정희 후보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병주 후보님께서는 참 학교 운영위원장이시고 참 사교육 정책에 학원 원장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 원장님 하시다 보니까 참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학교를 갖다가 좀 더 학생들한테 가려면은, 첫째는 명문 학교를 만들려면은 학부모와 학교 교사 또 우리 교육청이
서로가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 먼저 이 마음가짐부터 따라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뭐 교사가 학생이 교사한테 폭행하고 학부모가 학교가 행태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양산만큼은 그러한 그게 없게끔 학부모가 잘 자기 자식을 먼저 부모가 교육 자식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은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치려면은 우리 지금 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예. 하여튼 우리가 학교를 잘 하려면은 우리가 학부모, 교사 이게 서로가 잘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예,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가장 우리 양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게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가 한 60여 개 있습니다. 초, 중, 고. 근데 교사들이 한 600여 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교사가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5분의 자유토론 시간은 후보자가 임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면 결국 그 권리를 가진 분이 얘기를 못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김정희 후보님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내가 따라다닌다고 사실은 고생을 하고 뭐하노 이래 전화로 욕을 해놓고 사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공천에 낙천이 되고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도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낙천을 하고 또 이래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거두고 그 뒤에 다시 또 복당을 또 신청을 해서 유예가 되어 있다가 지난 대선 때 전체적으로 일괄 복당이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아픔을 갖고 탈당을 했는데 왜 복당을 하셨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상 오늘 지금 감기 모자님이 목이 아파서 정신이 말이 잘 오시고 지금 오직 지금 빨리 빨리 징계를 좀 받고 누구서도 좋겠는데 또 우리 이용식 후보님께서 또 시기적으로 감기 참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저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천제로 때문에 이 지원들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배워야 이 지식적이지 더하고도 아는 사람이 왜 시에 대해서 잘 알고 학교 교사도 해봐야 그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아들 지금 벌써 다 졸업도 하고 이런 법이 있는데 아까 공천 문제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공천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안 받으면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당에 공천을 시도했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고 들어가가 무대포가 제일 가다고 상책이라고 공천 주소를 못 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나 무소를 간다고 해보거든요. 하고 나니 막상 한번 딱 치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공천을 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아우러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따가
다시 이제 내가 제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참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이뭐 반응을 많이 했지만은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에 해봐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딱 했는지 다시 복당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출마하기 위해서 복당을 해가지고 공천점 주소가 돼. 이번에는 공천점 주소가 있거든. 막또 무공식 같게. 네,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낙천에 대한 아픔도 있으면 저는 공천을 받고 기호 추첨에 나번을 가가 있는 나번의 아픔을 그 공천 낙천 못지않은 그런 기회를 참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지역의 전체를 볼 때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만 기호 나와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 전부 다 나와받는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낙천에 못지않은 아픔이 나도 사실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좀 천천히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니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이 안 좋은 게 그렇지. 감기가 진짜 잠깐 몸 참고로 해서. 다음 우리 김병주 후보 김병주 후보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좋은 후배고 또 언젠가 또 이래 뜻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고를 또 중앙동에 두고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조금 이래 아픔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그 삼성 중앙동을 놓고 볼 때에 중앙동, 삼성동에는 우리 한동훈 의원이 현재로서는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경식 의원 열정적으로 하다가 아쉽게도 지명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중앙동 일꾼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는 거의 안 할 듯 하다가 마지막 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고민을 하게 된 경위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예,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공천 신청을 했었고, 또 공천 신청한 과정에 또 제가 또 공천을 못 받았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발이 좀 늦었다고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이제 옆에서 그래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안 한다고 한 얘기도 없었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정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 안 받아야 안 되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공천 안 받아보려고 좀 메일을 좀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이 당선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런 의미로 저는 제 나름대로 행보를 움직였는데, 희한하게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병주는 들어간다 하더라, 병주는 광판로 나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제 사무실이 또 북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김정희 선배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옆에다가 제가 그 사무실을 낸 이유는 이 중앙동에 명색이 중앙동 놈인데, 중앙동에 와가 걸어놓으면 선배들이 니 와나 이런 얘기들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참 솔직히 깝깝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북정동 저 꼴짝에다가 탁 붙여놔 보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거든요, 중앙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걸려오는 게 니는 그만뒀다더만 신청했네,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양산의 또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몰라라 할 그런 어떤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이나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김정희 선배님을 만났을 때 제일 큰 형님이니까 자리를 한번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가진 거 다 내놓고 서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는 1년밖에 안 되는 보선이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했는데 전혀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로서 선배님들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합시다. 사실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 아쉬워하던 부분이 오늘 토론에서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김정희 후보께서 5분 동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 사실상 이그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가물가물해서 안 사실 워낙에도 통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서도 뭐 2-3일 이상이 나 정신이 안 돌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용식 사실 오늘 이거 안 하라 했는데 이용식 후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용식 후보님께서는 2010년도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시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시군으로 바꿨고 또 시군으로 바꿔가지고 공천 받고도 우리하고 거의 약 2,000표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번에 또 아픔을 겪고 무소속으로 서름받고 바로 차점으로 떨어진 선배인데 좀 이래 위로의 그것도 안 하고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 말이지 병주 후배가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 좀 합의하자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바라바라 따라오는 이번에도 바로 그때 낙선하고 또 바로 다음 도입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떨어지고 났는데 다 도입 나오는데 그러고 뒤에 또 시의원 준비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민경식 후보가 민경식 의원님께서 몸이 안 좋은 거 좋은 거 몰랐어요. 텐트 치고 나발다니고 막 일하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시로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살이 좀 심한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진행 2,000표가 아니고 1,400 몇십 표 정도 됩니다. 오해하시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구도를 볼 때는 굉장히 그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인기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시장 공천이 번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엄청나게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거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호 가함은 받은 분은 혼또 한나라당 일부이고 나 받은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무소속에 있는 분이 무소속 지지율이 근 40한 7% 정도 되는데 이 무소속 나는 한나라당에 비한나라당 반한나라당 그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모르고 가도 모르는 사람 중에 나 찍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가를 다 찍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한나라당 성향한테도 사실은 하나도 얻어먹지는 못했습니다. 표를. 그리고 또 무소속은 그나마 비한나라당 반한나라당들은 그게 한나라당 나한테 표 올 리가 없습니다. 무소속 두 분 중에 골라서 이름이 좋든지 잘생겼든지 뭐 똑똑하든지 그쪽으로 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 비한나라당 반한나라당 표도 못 얻어먹고 한나라당 표도 오리지널 저를 지지한 사람 아니면 못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표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더 우리 낙천한 분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사실은 내다 구도로 볼 때는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도의원을 준비를 하다가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시인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그런 결정사항이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픔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등고잡이라는 이 말로 결국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밑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기초위원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왜 여기에 내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앙동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삼성동에는 사실 한 분 있잖아요. 충분히 한웅근 의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 일꾼이 없어요. 원도시 활성화 누가 시킬 겁니까? 2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원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과 있으면 뭡니까? 액션을 쳐야 되는데 이 액션을 누가 취할 겁니까? 이거는 지역 일꾼이 지금 이 지역 일꾼은 누구냐? 중앙동 일꾼이 뭐 사람은 이 우리가 깔치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살 자리가 뭔가. 내가 평상시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모르는 거는 배워야 되고, 아무리 제일 나쁜 거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건요. 평생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아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수도 우리 오직하면 중앙동 가기로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가 말이지 중앙동에 자리 못하고 삼성동에 이 사랑하는 선대에 붙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병주 우리는 난 진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대로 이당 저당 계산데 그건 저는 안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젊은 우리 후배들을 양성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 예. 한 시간 넘게 정책 질문과 또 상호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수년간 해보지만 상호 토론이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선후배들 사이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답답하지도 않고 아주 듣기도 좋네요. 이제 사실 순서는 이때까지 딱딱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에 좀 가볍고 좀 유쾌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때까지가 유쾌해서 더 유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질문을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후보자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추첨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분 추첨을 해주십시오. 그 안에 열어보시고 질문을 인쇄해 놨기 때문에 한번 먼저 생각해 주시고 답변 순서는 이용식 후보, 김정희 후보, 김병주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후보 몇 번 질문입니까? 2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산시의 한 해 예산이 약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 후보께서 양산시장이 되었는데 1천억 원을 재량껏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쓸 생각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1천억을 2분에 다 쓰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1천억을 쓴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 양산이 2개의 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성산 터널에 관해서 우선 용역 발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산에 가면 이쪽에는 저쪽 양산이라고 하고 이쪽 양산에는 저쪽으로 웅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2개의 양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통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왕래를 해야지만이 정서도 같아지고 같은 문화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 경제 규모도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략 6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신 원도심에 있어서 대동에서부터 대동 아파트에서부터 1077호 구간에 도로부터 먼저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성동에 주민 편의시설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수영을 하고 싶어도 진짜 못합니다. 엄청나게 줄이 서야 있는데 왜 신도시청에 가까이 있는 수영장은 사실은 삼성동 사람이 가면 그 외지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 혜택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그 황산역 이 보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한번 해본 건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 관광벨트로 패키지 이 투어를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게는 좀 더 볼거리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16개를 관장하는 황산역을 가장 먼저 제가 복원시켜서 물건역이 황산역 전국적으로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역이 없습니다. 역박물관이. 그래서 그것부터 가장 먼저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김정희 후보께서는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후보자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으신지 있었다면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이뭐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제일 쉬운 거 중에 말도 하지 모르겠네. 사실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뭐 요즘 배우는 거로 막 그런 심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라도 아주 서로가 친구들끼리 다툼 좀 있는 거 뭐 그 정도였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두디 맞고 가도 저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얻어터지고 가도 아버지인데 혼나고 두디 펴고 가도 혼나고 항상 집에 가면은 저희한테 책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어머님이 학교 오시면은 이놈의 새끼 말하자고 갖다 후리 패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워낙에 순진하고 착실하게 컸기 때문에 뚜디 맞다 됐고 저희가 포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 1번 질문. 예. 정치를 하려면 대중 속에 자신이 발가벗겨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보의 배우자는 본의 아니게 감수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시는 후보자 중에서도 두 분은 지난 선거에 출마해서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부인께서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예. 사실 우리 집사람이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거활동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학교에서 휴가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한테 따지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 집사람은 여기 양산 출신이 아니고 이제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정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죠. 아이들 교육 문제나 또 이런 뭐 교사로서의 어떤 직분에 뭐 충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말리죠.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왔고 또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한때는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 그랬냐면요. 우리 두 분 선배님은 더 그러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하기 바쁘고 또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 사실 좀 시골이니까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뭐 도시에 나가면 팔짱을 끼고 다니든 서로 뭐 어깨동무하고 다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사람은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같이 이제 양산에서 같이 뭐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 이상 양산 사람화 됐고요. 본인도
양산에서 근무를 또 해봤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토론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마지막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후보, 김병주 후보, 이용식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 후보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박수를 마치면 치셔도 괜찮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삼성 동민 여러분, 저 김정희 20년간 지역에서 발로 뛰며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봉사는 고향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이어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앙동 삼성동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결실을 맺겠습니다. 거창한 공약이 아닌 실천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림하는 시의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꾼으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지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창한 구호와 공약보다는 묵묵한 실천으로 새로운 중앙동과 삼성동의 내일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중앙동 삼성동 주민의 선택이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호 4번 김정희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후보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저 자신이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어느 선배님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이신 우리 중앙동, 삼성동 동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껏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중앙동 지역에, 우리 삼성동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양산을, 제가 살고 있는 이 중앙동 삼성동 지역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놈들이 앞으로 우리 양산을 고향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자리하신 선후배 여러분들, 저에게 이번에 꼭 기회를 한번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양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지역을 아름다운 양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식 후보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저희들 새 후보의 토론회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13대째 지금 살고 있는 양산 토박입니다. 흔히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지역 토박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양지만 다닌다. 터세를 한다. 기득권 행세만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느냐? 피해를 받다. 물론 상대성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토박이라고 뜻하게 내시옵니다. 왜냐? 토박이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지역에 살러 온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좋은 주거 공간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토박이들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봉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눈총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토박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것이 뭔가? 우리 지역은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땅이라도 받아는 땅값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으로서 떳떳하게 그분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희망을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중앙동 주민이 함께 웃는 선택 준비된 일꾼 이용식 많은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진지하고 또 재치 넘치는 답변, 또 시간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신 우리 새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장시간 토론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양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다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